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아마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평생 나의 혈관을 지켜줄 거라 믿는 혈압약 하나를 삼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약 하나를 먹었으니 오늘도 내 혈압은 안전하겠지? 혹시 이렇게 안심하고 계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아침 무심코 혈압약과 함께 이것을 드셨다면 여러분이 삼킨 그 약은 혈관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간과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무서운 도구로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펄떡이는 혈관을 10년 젊게 되돌려줄 혈압 청춘입니다. 병원에서 혈압약을 처방받을 때 혹시 이 약은 절대 이런 음식이나 영양제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라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매일 아침 식후에 꼭 챙겨 드세요 라는 짧은 말만 듣고 약국을 나서셨을 겁니다. 하지만 혈압약은 우리 몸의 혈관을 직접적으로 넓히고 심장의 펌프질을 조절하는 아주 강력하고 예민한 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챙겨 먹는 특정 영양제나 과일, 심지어 다른 질환 때문에 먹는 약들과 내 몸속에서 만나면 무서운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매일 먹는 혈압약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혈압약과 절대 상극인 최악의 궁합 4가지를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약을 가장 안전하게 100% 흡수시킬 수 있는지 그 완벽한 대안과 황금 복용 규칙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 여러분의 남은 50년 건강이 바뀝니다. 혈압약과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최악의 배신자. 첫 번째는 바로 자몽과 자몽 주스입니다. 자몽은 다이어트에도 좋고 비타민도 풍부한 고급 과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자몽은 아주 훌륭한 과일이죠. 하지만 고혈압 환자, 그중에서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처방받는 암로디핀 같은 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자몽은 그야말로 시한폭탄입니다. 우리가 약을 먹으면 간에서는 이 약 성분은 적당히 분해해서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안전한 농도만 피 속으로 흘려보냅니다. 간이 일종의 수질관리소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런데 자몽 특유의 쓴맛을 내는 나린진이라는 성분은 우리 간에 있는 약물 분해 효소의 활동을 완전히 멈춰버리게 만듭니다. 간이 약을 분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효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약 성분이 피 속에 그대로 쌓이면서 약효가 3배, 4배 이상 비정상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압이 뚝 떨어지는 저혈압 쇼크가 오게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눈앞이 핑 돌면서 어지럽거나 발목이 퉁퉁 붓고 심박수가 미친 듯이 뛰는 부작용을 겪게 되죠. 더 무서운 건 자몽 주스 단 한 잔만 마셔도 간 효소가 멈추는 현상이 무려 3일, 72시간 동안이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렌지나 귤 같은 다른 과일도 다 안 되는 걸까요? 다행히 아닙니다. 자몽, 포멜로, 스위티 같은 교배종 감귤류만 피하시면 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C를 채우기 위해 자몽 주스 대신 평범한 오렌지 주스를 드시거나 가장 안전하게 토마토를 챙겨 드시는 것이 혈관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혈압약을 망치는 두 번째 배신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국민 영양제 홍삼과 인삼입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자녀분들이 비싼 홍삼 진액을 선물해주면 아까워서 아침마다 꼬박꼬박 챙겨 드시죠. 기력 달릴 때 홍삼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홍삼은 불난집의 부채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홍삼과 인삼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인 사포닌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확 끌어올리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중추신경을 자극해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결과적으로 혈압을 쫙 끌어올린다는 사실입니다. 내 몸은 지금 혈압약을 먹어서 어떻게든 좁아진 혈관을 넓히고 혈압을 낮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홍삼이 들어와서 반대로 심장을 채찍질하며 혈압을 올려버립니다. 몸속에서 약과 홍삼이 매일 전쟁을 치르는 꼴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혈압약을 먹어도 만성 두통에 시달리고 뒷목이 뻐근하시다면 혹시 매일 드시고 있는 홍삼이나 인삼 달인물 때문이 아닌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아니 그럼 나이 들어서 기력 달리고 피곤한데 도대체 뭘 먹고 기운을 내란 말이냐. 아침은 무조건 밥심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고 든든한 대안이 있습니다.
기력이 달린다고 느끼실 때는 무리하게 홍삼을 드시는 대신 아침 밥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흰쌀밥 대신 비타민 B군이 풍부한 검은 콩을 듬뿍 넣은 잡곡밥을 드시고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무염 육수로 끓인 슴슴한 두부된장국과 부드러운 계란찜이나 간을 하지 않은 생물 생선구이 한 토막을 곁들여 보세요. 입맛에도 딱 맞으면서 혈압을 올리지 않고 피로를 회복하는 양질의 단백질과 영양소가 꽉 채워집니다. 이것이야말로 홍삼 진액보다 1000배, 10,000배 더 안전하고 든든한 진짜 보약밥상입니다. 만약 홍삼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제가 이 정도 혈압인데 홍삼을 연하게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묻고 허락을 받으신 후에만 드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배신자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겪고 계시는 흔한 실수입니다. 바로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드시는 소염 진통제입니다. 나이 들면 무릎 안 아프고 허리 안 아픈 분들 찾기가 더 어렵죠.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약을 지어 드시거나 약국에서 쉽게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소염 진통제를 사서 매일 드십니다. 그런데 이 관절염 약과 혈압약을 같이 드시는 건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앞서 우리가 밥상에서 나트륨, 즉 소금을 조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었죠. 혈압약은 내 몸속에 쌓인 나트륨과 수분을 소변으로 빼내서 혈압을 낮춥니다. 그런데 소염 진통제는 우리 신장, 즉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꽉 쥐어짜서 피가 안 통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몸 밖으로 나가야 할 나트륨과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속에 갇혀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혈압을 재보면 평소보다 10에서 20 이상 훌쩍 올라가 있는 경험 해보셨나요? 그게 바로 소염 진통제가 혈압약에 목을 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파서 걷지도 못하겠는데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께 대안을 드립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혈압에 영향을 덜 주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 우리가 흔히 아는 타이레놀 같은 약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염증이 심해서 부득이하게 소염 진통제를 꼭 드셔야 한다면 병원 진료를 받으실 때 반드시 선생님, 제가 지금 무슨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혈압에 영향이 적은 진통제로 처방해 주세요 라고 꼭 말씀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혈압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다른 조합의 약을 찾아주실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배신자, 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절하실 내용입니다. 바로 고농축 야채즙과 칼륨 영양제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칼륨이 풍부한 나물이나 채소가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칭찬해놓고 이제 와서 배신자라니 무슨 소리냐고요?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칼륨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보약이죠. 문제는 농축된 즙이나 알약으로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칼륨을 때려 넣을 때 발생합니다. 한국인들이 처방받는 혈압약 중에 이름이 사탄이나 프릴로 끝나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혈압을 아주 잘 낮춰주지만 부작용으로 몸속에 있는 칼륨을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게 꽉 붙잡아두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 몸에 이미 칼륨이 꽉 차 있는데 혈압에 좋다고 매일 아침 비트즙, 양파즙, 호박즙 같은 고농축 야채즙을 몇 포씩 마시거나 해외 직구로 산 고함량 칼륨 영양제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피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합니다. 고칼륨 혈증이 무서운 이유는 심장 근육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다가 심할 경우 부정맥으로 심장이 멈추는 끔찍한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잔을 채우는 물은 생명수지만 댐이 무너져 덮치는 물은 재앙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제발 비싼 돈 주고 몸을 망치는 농축된 즙이나 진액을 끊으세요. 양배추, 토마토, 취나물 같은 신선한 채소를 이빨로 씹어서 반찬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나트륨을 빼내는 칼륨의 양은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돈도 아끼고 목숨도 살리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그럼 혈압약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먹어야 제일 안전한 거냐 궁금하시죠? 25년 차 의사, 약사 선생님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혈압약의 황금 복용 규칙을 딱 3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여러분의 간과 신장은 평생 안전합니다. 첫째, 혈압약은 무조건 생수 한 컵과 함께 드세요. 커피, 녹차, 우유, 두유 다 안 됩니다. 물이 아닌 다른 액체와 약이 섞이면 약효가 떨어지거나 흡수율이 완전히 뒤틀립니다. 기상 직후 공복에 미지근한 맹물 한 잔을 마시며 약을 삼키는 것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둘째, 다른 영양제와는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두세요. 혈압약을 먹을 때 오메가3, 비타민, 마그네슘 같은 영양제를 한 주먹씩 같이 털어넣지 마세요. 위장 안에서 약과 영양제가 서로 엉겨붙어 혈압약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혈압약만 단독으로 드시고 영양제는 식사를 마친 후 소화가 될 쯤 점심때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셋째, 어제 약 먹는 걸 깜빡했다고 오늘 2알을 한꺼번에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혈압이 급강하해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깜빡한 걸 하루가 지나서 알았다면 어제 약은 깨끗이 잊으시고 오늘치 하나를 원래 시간에 정량으로 드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어떠셨나요? 우리가 무심코 매일 먹던 홍삼, 진통제, 자몽주스 그리고 진하게 달인 건강즙들이 내 혈압약을 도구로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부작용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건강을 관리하시도록 도움드리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내 마음대로 약을 끊거나 바꾸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상 증세가 있다면 들고 계신 약봉지와 드시던 건강즙을 챙겨서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혈관을 10년 더 젊게 만듭니다. 오늘 정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필요하다 싶으시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카카오톡으로 전달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펄떡이는 혈압 청춘을 지켜드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속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